행하! 자, 오늘은 파워 선택 기준과 행복 쇼핑 랭킹 분석, 그리고 비싼 파워와 표준 파워의 파워 효율에 따른 전기세 차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의 선택 기준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개념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PC 부품인 SSD는 직류 5V, 그래픽카드는 직류 12V 등 다양한 방식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요. 한전에서 공급하는 가정용 전기는 교류 220V로 컴퓨터 사용에 필요한 직류 12V, 5V 등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전원 변환에 필요한 어댑터를 한데 모아서 교류를 직류로 바꿈과 동시에 필요한 전압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파워입니다. PC 구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장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PC를 구성할 때는 구성할 품목들의 전력량에 맞는 권장 파워를 구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권장 파워란 파워 용량의 선택이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서 전문가가 정해놓은 선택 기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성한 PC 부품이 최대 500W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면 750에서 800W 정도가 권장 파워의 기준이 됩니다. 그 이유는 500W의 전력을 소모하는 상황에서 500W와 비슷한 용량의 파워를 쓰게 된다면 파워의 로드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파워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높은 온도에 민감한 전해질 콘덴서들에 영향을 끼쳐서 결과적으로 파워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드율이 높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최대 전력 소모량 기준 60에서 70%의 로드율이 될 수 있도록 750에서 800W 정도가 권장 파워의 기준이 되는 거죠. 또한 전력 소모량에 딱 맞춘 파워로 구성된 시스템은 순간적인 피크 출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프로그램이 다운될 수도 있죠. 과거엔 파워가 피식펑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요새 나오는 전격 파워들은 각종 보호 회로를 장착하고 있어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높은 온도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는 점은 꼭 아셔야 합니다. 권장 파워에 대한 내용은 위 카드 콘텐츠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커넥터 규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파워의 커넥터 규격은 24핀, 8핀, 8핀, SATA와 IDE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24핀은 주 전원 커넥터고요. 파워라면 꼭 있어야 하는 커넥터죠. 없으면 컴퓨터 안 켜집니다. 과거의 구형 메인보드는 20핀을 사용했기 때문에 20핀 플러스 4핀으로 분리를 해두었었는데 요즘 메인보드는 모두 24핀이니까 핀 개수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커넥터가 공급하는 다양한 전압의 전류는 메인보드를 통해서 각각의 부품에 공급됩니다. 8핀은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보조 전원 커넥터고요. 12V 전류를 공급합니다. 보통 CPU 근처에 연결되고요. CPU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저가 메인보드는 4핀이 그 외의 보드에는 8핀이 필요해서 범용성을 고려한 4+4핀의 구성입니다. 고급 파워는 2개 이상 가지고 있지만 보통은 1개만 있죠. 또 8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커넥터는 6+2핀의 구성입니다. 일반적인 컴퓨터는 이 커넥터로 가장 많은 전류를 VGA 또는 12V를 사용하는 PCI 확장 장치에 공급하는데요. 그래픽카드 구매 시 개수 확인이 꼭 필요한 커넥터고요. 12V의 전압의 전류를 공급해줍니다. 마지막 SATA와 IDE는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 장치 및 쿨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커넥터입니다. 5V와 12V의 전류를 공급하죠. 다수의 저장 장치나 여러 개의 팬을 장착하실 분들은 유심히 보시되 SSD와 HDD를 하나씩 케이스의 기본 팬 정도를 구성한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커넥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워를 고를 때에는 출력과 함께 파워의 사이즈, 80+ 인증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파워의 사이즈로는 ATX, 마이크로 ATX, TFX, SFX, CFX 등 여러가지 규격이 있으며 케이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에 적혀있는 파워 규격을 먼저 확인하신 뒤에 파워를 구매하면 사이즈로 인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케이스에 적힌 파워 규격은 큰 제품에서 작은 제품 순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ATX, 마이크로 ATX, TFX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맨 앞에 있는 ATX를 구매하면 됩니다. ATX 규격은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의 파워로 가격이 합리적이고요. 부피가 큰 만큼 열 관리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세와 직결되는 80+ 인증 등급입니다. 80+는 등급 효율에 따라서 스탠다드부터 티타늄 등급으로 나뉘고요. 티타늄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가장 높은 전력 효율을 가집니다. 그래서 등급이 높을수록 같은 제품을 사용했을 때 전기 사용량이 적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한 꿀팁을 드리자면 파워의 로드율은 50%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 효율에 따른 전기세 차이는 랭킹이 끝나고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이번에는 파워에 장착된 팬의 베어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쿨링팬에 어떤 베어링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쿨링 성능과 팬 소음, 팬 수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어링은 일반적으로 슬리브, 볼, 라이플, 유체 순으로 비싸고 수명도 긴데요. 라이플은 총이 아니고요.
베어링입니다. 하하. 유체 베어링이 워낙 비싸다 보니 대안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어링에는 HDB, FDB 등 여러가지 표기법이 있지만 슬리브, 볼, 유체만 확인하시고 상세 내역은 행복쇼핑 제품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쇼핑에서 분석한 파워 랭킹을 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파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마이크로닉스사의 클래식2 풀체인지 700W 제품입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인데요. 가격은 67,000원이고요. 클래식2 풀체인지 700W 제품은 80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베어링은 일반 슬리브 베어링에서 개선된 LLS 슬리브 베어링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AS 기간도 6년이면 빵빵하죠. 그리고 8핀 커넥터도 4개나 있어서 이런 그래픽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9위입니다. 앱코사의 수트마스터 X 500W입니다. 가격은 26,500원인데요. 이 가격에 베어링은 고가의 라이플 베어링이 들어갔습니다. 슬리브나 볼 베어링보다 소음이 적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죠. 파워 쓰면서 소음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겠네요. 이 가격에? 다음은 8위입니다. 잘만의 에코맥스 600W 파워입니다. 가격은 35,000원이고요. 80플러스 인증은 받지 못한 제품이지만 전격 600W를 보장하는 가성비 제품이죠. 또한 요즘 CPU의 최신 전력 관리 기술인 1W 미만 대기 전력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싱글 레일이 주를 이루는 요즘 파워와는 다르게 멀티 레일입니다. 멀티 레일을 선호하신 분들께서는 멀리 찾지 마시고 에코맥스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7위와 6위입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은 클래식 시리즈의 모듈러 버전 마이크로닉스사의 클래식2 850W와 750W 풀 모듈러 제품이고요. 가격은 850W 129,500원, 750W는 101,500원입니다. 850W와 750W 커넥터 구성은 동일하고요. 상위급 제품답게 두 제품 모두 80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AS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되고요. 특허 출원된 유체 베어링은 낮은 소음과 높은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부가 기능부터 보호 회로까지 빵빵한 구성이죠. 보조 전원핀은 8플러스 4플러스 4핀으로 2개나 있습니다. 10만원 초반 파워로 구매할 때 성능 좋고 AS 짱짱하고 전기 덜 먹는 걸 고려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제품이죠. 다음은 5위 잘만의 에코맥스 500W 제품입니다. 아까 8위와 같은 시리즈죠. 500W면 어지간한 시스템에 모두 적합합니다. 그래픽카드 RTX 3060, RX 6600XT까지는 너끈히 감당하는 파워입니다. 가격이 29,000원이라서 정말 저렴하고요. 500W도 동일하게 멀티레일의 출력 방식입니다. 다음은 4위 앱코 수트마스터 세틀러 600W 제품입니다. 가격은 36,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AS를 무려 7년이나 보증합니다. 본급 최장 AS 기간이죠. 그러면서도 80플러스 스탠다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쿨러의 베어링도 슬리브 베어링보다 더 향상된 구조인 라이플 베어링입니다. 표에는 따로 나와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최대 역률 99%의 액티브 PFC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해주고 효율을 올려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드디어 3위입니다. 3위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풀체인지 500W입니다. 가격은 43,500원인데요. 80플러스 인증은 스탠다드 인증을 받았고요. 추가로 효율에 관한 인증인 ETA 인증, 소음에 관한 인증인 람다 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베어링은 LLS 타입 슬리브 베어링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2위는 잘만 메가맥스 600W입니다. 가격은 44,000원인데요. 80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을 받았고요. AS는 6년을 보증합니다. 쿨러의 베어링은 라이플 방식입니다. 잘만은 원래 쿨러를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쿨러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 제품들보다 원가 절감을 하지 않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구성은 보조 전원 커넥터가 그냥 8핀이 아닌 8플러스 4핀의 구성이기 때문에 4핀이 필요한 메인보드를 사용하실 때는 케이블 장착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소닉입니다. 역시 마이크로닉스죠. 제일 사랑받는 파워이긴 한가 봅니다. 제품명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풀체인지 600W고요. 가격은 53,000원으로 80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스탠다드 등급 이상의 80플러스 브론즈 인증을 받았으며 다른 풀체인지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ETA, 람다 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E 플랫폼, 칼전압을 위한 2세대 GPU VR, 보호회로 추가 설계 등 기존 클래식 제품에서 정말로 풀체인지가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쿨러의 베어링은 슬리브 형태의 LLS 베어링을 적용했고요. 부가 기능은 정말 필요한 부가 기능만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호 회로를 보면 높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5+2의 보호 회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역시 만익이죠. 따봉! 랭킹을 쭉 둘러보면서 현재 600W 파워가 대세인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아마 500W와 금액 차이가 적어서겠죠? 파워 회사들이 열심히 경쟁해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전기세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전력 소모량을 효율로 나눠주면 전기 사용량이 나오는데요. 예시로 파워를 스탠다드에서 티타늄으로 바꿨을 때, 그리고 400W가 필요한 PC일 경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80 플러스 스탠다드 등급은 400W에서 82% 효율인 0.82를 나눠주면 되는데요. 이때 시간당 약 488W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80 플러스 티타늄은 400W에서 94%의 효율, 즉 0.94를 나눠주면 시간당 약 426W의 전기를 사용하죠. 시간당 약 한 60W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만약 하루에 PC를 평균 3시간 사용하는 집에서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00kW라면 어떨까요? 먼저 60W를 kW로 변환하면 0.06이 나옵니다. 이 값에 일일 평균 사용시간 3시간, 그리고 한 달 일수 30을 곱해주면 파워를 바꾸면서 절약되는 전기 사용량이 5.4kW가 됩니다. 우리가 가정했던 300kW에서 5.4kW를 빼면 약 295kW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한 달에 1,050원 차이가 나네요. 파워 금액 차이가 24,000원이면 약 2년간 굴리면 본전을 뽑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24만원 차이면 20년을 굴려야 본전을 뽑는 겁니다. 월간 사용량이 낮을수록 절약되는 전기세는 작아지겠네요. 아낄 수 있는 전기 사용료에 비해서 티타늄 인증 파워와 스탠다드 인증 파워의 가격 차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아껴보겠다고 최고 효율 제품인 티타늄을 사는 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탠다드나 브론즈 등급 등의 파워면 충분하고요. PC 요구 전력이 250W라면 그 곱하기 2 정도 되는 500W 파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00W라면 600W겠죠? 효율로 보나 구매 가격으로 보나 가장 가성비 높은 선택입니다. 현재 기준 500W가 가장 저렴하고요. 700W까지는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과 랭킹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좋은 파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파워 랭킹 분석과 파워를 선택하는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행바!